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이 게임은 가이낙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딸을 키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 되게 재밌는 점은 내가 가 돼서 애를 키운다. 그게 뭐 게임의 기조인데 그 스테이터스나 이 엔딩이 딸이 어떤 상태를 가지냐에 따라서 엔딩이 다 달라지는 게임이고 굉장히 고전이지만 명작 이 게임이라고 평가받는 이 게임 이후에 육성 시뮬레이션이 되게 고착화가 됐다. 이 포맷에 맞춰서 가게 됐다고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게임을 처음부터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딱 게임을 켜면은 저는 윈도우판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건데 게임을 딱 켜면 맨 처음에 뭐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할래 아니면 뭐 이어서 할래 이 두 개만 이제 심플하게 나오고요. 윈도우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부터 시작한다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당신이라는 거는 그 이달을 키우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할 수 있고요. 그냥 아무거나 이제 뭐 정하면 되고 이 이름에 의해서 뭔가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고요. 근데 이게 음담패설이나 이런 욕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읍 심플하게 그냥 아무거나 그리고 게임에 영향을 안 끼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딸의 생일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딸의 생일은 좀 중요한데요. 이 생일에 따라서 능력치가 달라지죠. 이제 우리도 사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별자리가 뭐면 어떤 이 사람이 재능이든 뭔가 능력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다. 그리고 재능이 조금만 뭔가 노력을 해도 오르는 재능이 다르다. 이런 별자리에 관한 고정관념을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사주를 타고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엔딩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달을 저는 많이 하는데 이제 10월 1일생은 머큐리 자리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능력치가 되게 골고루 분배되어 있고 올리기 어려운 능력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거가 많이 높으면 이제 좋은 엔딩을 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10월 30일생 이제 후반생은 매력이 되게 높고 매달 매력이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 딸이 태어난 날부터 게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월생이다. 그러면 그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달이 나오는 어떤 이벤트에 영향을 받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학제라고 수학제. 그러니까 그 수확한 농작물을 기념하는 축제 같은 건데 그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딸이 나가서 무슨 대회 같은 나가봤어요. 그 대회에서 받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증액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게임 플레이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월달에 대회는 웬만하면 우승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은 10월달 생일을 하죠. 그러면 10월달 생일을 시작하면 그 수학제를 첫 해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년 수학제를 기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월 달에 하면 수학제를 바로 안 해도 되는데 8월생으로 했다. 그러면 이후 2개월 후에 바로 수학제에 나가야 돼서 교육을 많이 못 시키니까 대회에서 우승 못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저는 그냥 대충 10월 1일로 막 엄청 괴랄한 플레이나 막 이렇게 딱 수치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이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버지의 나이가 너무 많으면 어떤 이제 뭐 도스 게임 버전이라든지 이제 게임 플랫폼마다 이식되는 게 다른데 도스 버전에서는 나이가 너무 많으면 나이차가 얼마 이상이면 아버지랑 결혼하는 엔딩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키잡 애니이기 때문에 좀 그리고 좀 좋지 않은
사회 통념상 좋지 않은 엔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딸의 나이랑 솔직히 비슷하면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기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이 없다. 그래서 뭐 10살로 사실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10살 뭐 대충 이렇게 하고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일은 뭐 대충 잡아주면 영향 안 줘요. 거의 주지 않습니다. 뭐 이벤트가 있긴 한데 그거는. 그리고 혈액형도 중요합니다. 이건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혈액형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격 뭐 이런 게 달라진다고 많이 믿죠. 그래서 성격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A형은 도덕심이 오릅니다. 그리고 B형은 스트레스가 쉽게 잘 깎이고, O형은 수치 변화가 없다. 그리고 AB형은 감수성이 매달 높아진다. 이런 매달 증감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잘 고르는 게 좋고요. 사실 좋은 엔딩을 보려면 도덕심이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생각해보면 엔딩이라는 게 이 딸이 어떤 직업을 가졌냐이기 때문에 도덕심이 아무래도 높으면 뭐 공직이라든지 되게 엄청 좋은 직업들을 볼 때 좋습니다. 근데 도덕심이 또 너무 높으면 배드 엔딩을 내가 의도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서 봐주셔야 되고, 이제 저는 무난하게 O형으로 가볼게요. 네, 이제 오프닝이 나오는데, 이제 땅 위에 도시가 있고, 왕은 위세를 중시하고, 백성은 부에 만연해 있다. 위세를 중시하다는 거는 이제 명예를 중시하고, 돈에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로는 간호를 가볍게 여기고 세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주색에 연념이 없다. 그래서 천재는 하늘에서 이것의 노여움의 근원이 되어 칙령을 가려서 뭔가 명령을 했나 보죠. 그래서 마왕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마왕은 지역이 돼서 천명을 받아 지상을 멸하게 된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제 인간 세상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마왕이 왔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좀 이제 비꼬는 내용인 것 같긴 해요. 망했다. 오프닝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것은 일방적인 전투였다. 평화에 익숙해진 도시의 군대는 마왕의 그래서 마왕을 용사가 쓰러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구해줬군. 이 싸움 어리석은 지명에 내린 신의 벌. 그대가 없었다면 부등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네. 자, 프린세스 메이커 2. 네. 이제 가이낙스에서 만들어진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집사 큐브입니다. 네,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큐브한테 명령을 내리면 뭔가 하는 거죠. 기읒 아가씨는 오늘도 건강하십니다. 자, 아가씨의 이번 달 스케줄을 결정해 주십시오. 스케줄을 이제 기본적으로 결정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누르면 이런 식으로 10월 1일생이니까 2일부터 30일까지 어떤 일정을 할 거냐 이런 거 정할 수 있죠. 또 교육시킬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고 무사수행이라는 게 있고 휴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교육은 당연히 돈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몇 골드가 드는지 하루에 몇 골드예요. 그래서 지금 30골드면 10일을 간다. 누르면 이제 10일을 스케줄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 10일을 가기 때문에 300골드가 들겠죠. 대충. 네, 그리고 그런 걸 참고해주면 되고 일을 하는 거는 이제 반대로 돈을 벌어올 수가 있는 딸내미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농장 10골드라고 치면 10골드를 10일 가면 100원을 버는 거겠죠. 스케줄 포함한다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10일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디였지? 10일 단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0일 단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시킨다 하면 되고, 그럼 이제 무사수행을 보낸다는 뭐냐? 무사수행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상하 좌우로 어떤 지대가 있는데 마을 밖에 어떤 거기를 가면 몬스터를 사냥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기로 가면 이런 완전 인터페이스가 달라집니다. RPG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맵을 돌아다니면서 몬스터 잡는 진짜 딱 그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게 있고, 휴식을 준다는 여기 보시면 드는 돈이 또 나와 있죠. 바캉스를 가면 12일에 100원. 그러니까 이렇게 10일을 가면은 하루에 10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스케줄을 실행할지 3개를 선택을 해서 30일을 꽉 채우면 물어보는데, 일단 이대로 가진 않을 거고 그런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이라는 건 그런 거고, 일단 시간을 이제 항상 기록하는 곳이 있는데 요것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별자리, 이게 시간 기록하고 되돌려오고 그 다음에 게임을 종료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테이터스를 제일 왼쪽 제 위에 보면은 볼 수 있어요. 이 능력치에 따라서 이 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18살까지 키우는 건데 지금 10살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능력치에 의해서 이 캐릭터의 엔딩이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딸이랑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상태나 공부, 화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근데 이게 게임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원래 용돈을 준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 윈도우 버전 이식한 플랫폼 버전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스 버전이나 스팀 버전을 만약에 플레이를 하시면 용돈을 준다가 있는데, 이게 뭐 돈을 얼마 주면 스트레스가 얼마 떨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세 번째 버튼은 이제 건강관리 방식인데, 지금 현재는 무리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죠. 튼튼한 아이로를 하면 체력이 올라가요. 매달 돈은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얌전한 아이로를 시키면 5골드 정도 살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다이어트를 시킨다 또 살이 빠집니다. 그런 스테이터스 관리가 있고, 튼튼한 아이로로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체력이 향상되는 게 있어서 이 방침대로 체력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체력이 떨어지면 아프거든요. 얘가 아프거나 사방 엔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체력을 해주는 게 좋고, 맨 위에서 네 번째는 이름, 혈액형, 생일, 별자리, 질병지수, 비행하지수, 인맥 이런 상태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체형이 나옵니다. 신장, 체중, 가슴 둘레, 허리 둘레, 힙, 그다음에 무기, 방어구 상태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다 맨 우측 상단에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이 상대창으로 잘 들어오는 일은 없다. 켜져있네. 들어올 일은 잘 없다.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을로 갈 수가 있어요. 마을로 가면 부금이 막 바뀌면서 마을 막 이미지도 있고 굉장히 이제 나름 잘 만들었다. 그래서 무기점, 옷가게, 요리점, 잡화점, 교회, 경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무기점은 착용할 수 있는 무기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들어가 보면은 물건을 산다.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 각각의
갑옷과 무기마다 능력치를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착용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능력치들 있죠. 그거를 통해서 엔딩을 보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돈으로 능력치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옷가게가 있습니다. 이 옷가게에서는 실제로 이 옷을 입힐 수가 있어요. 딸한테. 그래서 이 옷도 아까 무기랑 동일하게 착용을 하면 특정 능력치가 올라가요. 네, 이런 능력 내지는 이제 룩 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옷들 중에서 특정한 이제 이벤트랑 관련이 있는 옷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하복 동복 같은 경우는 이 풀이하면 여름옷 겨울옷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하복을 가지고 있어야 시원하게 날 수 있겠죠. 그래서 폭염 이벤트가 가끔 발생해요. 너무 더운 거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여름옷이 없다 그러면은 체력이 왕창 깎여요. 네, 그런 게 있고, 동복도 마찬가지로 겨울옷이니까 겨울에도 이제 동파 뭐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두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사요. 사면 그 소지품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복이나 동복은 사놓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말 막 세이프 로드를 엄청 할 거 아니면 그냥 사놓는 게 괜히 스트레스나 체력이 떨어지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드레스류들, 요거는 이제 이 드레스가 있어야만 대회, 10월달에 대회 있다 그랬죠. 거기에 나갈 수가 있는 특정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랑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드레스들은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리점에 가면 이제 뭘 먹을 수가 있는데 잘 안 들어오게 되고, 이 체중이 오르면 또 안 좋은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잡화점은 핵심이 팔 수가 있어요. 물건 필요 없는 것을 판다가 갑자기 생겼죠. 여기 들어가면은 내가 소지하고 있는 것들을 판매할 수 있어요. 옷이라든지 뭐 그거 말고도 뭐 아까 제가 무사수행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갖는 뭐 아이템이라든지 하여튼 아이템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데 그걸 판매할 수가 있죠. 그럼 교회는 BGM이 혼자 다르네. 이렇게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부를 하면 이제 업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업보가 뭐냐면 나쁜 짓을 했을 때 받는 그 카르마라고 하나? 그거를 깎을 수가 있고, 그 업보는 굉장히 이제 배드 엔딩 볼 때 필수적인 거죠. 굿 엔딩을 볼 때는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네, 나쁜 거니까, 나쁜 짓 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가서 돈을 주면 그걸 깎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리고 병원은 아까 보셨나요? 이 아프면 이 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만둔다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는 요약하면 그냥 인맥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하가 되는 성향은 무슨지 그가 뭐라 해야 되지? 그 로열 패밀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한테 샤브샤브 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의 범절이라는 능력치, 아까 보셨던 능력치가 높아야만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고. 그 능력치 높으면 애초에 말을 못해. 그래서 말을 그냥 만약에 설글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치에 기반해서 10분의 1 배수로 인맥이라는 또 능력치가 별도로 있는데 그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맥이 높아지면 물건을 살 때 할인을 해줘요. 네, 그게 다고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데, 어떤 엔딩은 여기서 뭔가를 하는 거, 왕궁에서 뭐 어떤 액션을 하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릿광대라든지, 어릿광대라는, 만약에 그 엔딩을 제가 나중에 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문지기와 예를 들어서 대화를 했다. 그럼 이 문지기가 중요하게 보는 능력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품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기품이 지금 40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맥은
아마 100까지인가 최대치가 있을 거고,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지금 그리고 이 왕국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요. 네,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 인맥이 또 그리고 가게에서 돈을 깎아주는 거 말고도 제가 10월 달에 대회가 있다잖아요. 그 대회에도 어떤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열 패밀리랑 인맥이 있으면 대회 심사를 받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너무 리얼리티가 있는 게임이다.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아래에서 세 번째 메뉴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옷을 갈아입힐 수가 있어요. 옷을 누르면. 네. 그래서 평상복으로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죠? 저장할 수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스케줄을 짜볼 건데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엔딩을 어떻게 뭘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가는 게 맞거든요. 정확히 얘를 뭘로 키울 거냐를 원래는 정하고 가는 게 맞는데 일단은 그냥 막 키워보자. 일단 그런 생각을 이번에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지금 현재 뭔가 게임을 완전 초보자 입장으로 한번 대입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일단 300골드 가지고 우리가 뭔가 자연과학, 시문학, 신학, 군사학, 검술, 격투술, 마법, 예법, 회화, 무용 이 수업 중에서 뭘 들을까? 이거를 떠나서 지금 보면 제일 싼 게 30골드죠. 그러면은 10번 가면 300골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밥을 얘한테 매달 또 들어간다 하잖아요, 돈이. 그러면 지금 300골드 가지고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러면 80골드 아까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한 아이로 키우면. 그러면 일을 시켜야겠죠, 일단. 그래서 가사일, 보모, 여관, 농장, 교회, 레스토랑 등에서 뭐를 보내면 좋을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건 아무래도 농장이라는 이 아르바이트입니다. 일단 돈을 보면 가장 많이 주죠. 예. 그리고 이 농장을 가게 되면 올라가는 능력치가 있고 내려가는 능력치가 있는데 올라가는 능력치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시켰을 때는 어떤 일이든 지금 6개 일 모두 능력치가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고 동시에 능력치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진짜 현실에서 하면은 얻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만큼 잃는 것도 있도록 만들어놔서 돈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각각의 일을 하는 것마다 그런 게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걸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초반에 이 체력이라는 걸 농장을 올려주기 때문에 체력이 아까 낮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프다 그랬죠. 아파서 게임 오버가 돼요. 그래서 어떤 엔딩을 보려고 하든지 간에 뭔가 일을 시키든 교육을 시키든 스트레스라는 게 올라가요. 얘가 그걸 하면서 애기가.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암만 높아져도 어느 정도는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장을 보내면 체력이 많이 높아집니다. 네, 물론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건 지금 한번 같이 보시죠. 스케줄을 일단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식비가 매달 들어가죠. 그래서 80골드가 이제 들어간다. 유의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아르바이트 주인이 있는데 이 봉고레라는 분은 농장의 지주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농장을 하면 체력 근력이 올라가고 기품이 떨어지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네. 이제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보면 농장 일을 하면 뭔가 기품이 떨어질 것 같잖아. 근력과 체력이 오르고. 그런 거를 반영했다. 스트레스가 그리고 일정 부분 오르죠.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농장 일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없으면 돈을 못 받아요. 그런 거고 이 농장 일은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체력이 이 아르바이트의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이 아르바이트를 주구장창 하면
어느 순간부터 한 번씩 이제 성공을 해 제대로 일했다 나왔죠. 그러면 그 날만큼 금액을 해줍니다. 10달 이 일을 제대로 했으니까 곱하기 10 골드 하니까 20 골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장이 좋은 게 체력을 올려주는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성공률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큼 스트레스가 쌓여서는 실패를 잘 안 하게 된다. 네,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죠. 네, 일반적인 플레이 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준다를 한번 아까 잡아놨었기 때문에 용돈을 줄지 매번 물어봅니다. 휴식을 갈 때는 그러면 용돈을 줄지 안 줄지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주면 스트레스가 덜 떨어지고 용돈을 주면 스트레스가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주지 않는다를 하면 구체적으로 용돈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하루에 5씩 떨어져요. 근데 용돈을 주면 10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짤 때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상황이었다. 스트레스가 누적치가 많다. 그러면 용돈을 줘야죠.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다. 그러면 용돈을 주지 않으면서 짤짤이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돈을 줬을 때 효율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을 두드렸다. 이런 이벤트가 매번 끝날 때마다 달 끝날 때마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점쟁이가 방문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점쟁이는 이 딸의 미래, 이 직업,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가 얘기한 게 백발백중이에요. 100%예요. 그러니까 내가 엔딩에 되게 가까워졌다. 18살 가까워졌다. 그러면 얘를 이분이 오시면 네, 할머니니까 점을 쳐볼 수 있어요. 복채가 근데 듭니다. 네. 그래서 거절해야겠죠? 네. 뭐 저희는 뭐 지금 10살인데 이거 뭐 같이 점을 볼 이유가 없어요. 네. 네, 점수자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저장을 매달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벤트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한번 다시 가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력은 초반에 많이 키워두는 게 좋습니다. 어떤 엔딩을 보려고 하더라도 체력이 너무 낮으면 애초에 플레이 자체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애가 아프면 다음 달에 아무것도 못해요. 아까 저희가 봤던 그런 뭐 일 시킨다, 교육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집에서 요양한다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엔딩을 보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체력은 높여놓는 게 좋다. 그래서 교회 아르바이트를 또 해보죠. 일을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 근데 기품은 뚝뚝 떨어져. 이거를 잘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기품이 필요한 어떤 엔딩을 본다.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 초반에 좀 하더라도 나중에는 굳이 얘를 안 넣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기품이 약간 빵 상태에서는 마이너스로 안 떨어지죠. 네. 그 마이너스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얘를 빡세게 돌려서 돈을 번 다음에 기품이 엄청 많이 쌓였을 때는 이 일을 안 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최대한 아르바이트로 올릴 수 있는 능력치 최대한 올리고 나서 그 아르바이트의 반대급부로 떨어지는 능력치는 미리 올리지 않는 게 좋다. 라는 게 일단 무조건 이 프린세스 메이크 할 때 공략이고, 공략이 중요한 부분이 어떤 엔딩 보든 보시면 이제 이벤트가 왔죠. 한파가 왔다. 건강에 걱정됩니다. 라고 하면서 동복이 있죠. 제가 지금 예전에 샀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힐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그 옷이 없었어. 그러면 스트레스, 체력이 왕창 떨어져요. 뭐 정확히 얼마 떨어졌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갈아입히다. 뭐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휴식을 보내지 않고 스트레스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딸이 스트레스가 빵일 때는 저렇게 표정이 웃어요. 그 애의 상태에 따라서 이 캐릭터의 그림도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무표정이었었는데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을 그래도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교회를 좀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교회는 굳이 왜 보내냐?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치 중에 있다고 했어요. 도덕성이라는 능력치는
그 엔딩에도 영향을 주지만 체력처럼 이 캐릭터를 운용할 때도 이제 상태 이상, 아픈 거가 상태 이상이고 이제 불량 상태라는 상태 이상이 또 있어요. 그 상태 이상에 걸리면 이 캐릭터한테 시킬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같은 걸 안 받아준다거나 투도 안 받아주는 게 있었나? 아무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당연히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불량하니까 애가. 그리고 자유행동 같은 걸 시켰을 때 막 멋대로 뭔가를 사온다든지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프린세스 메이커 2에서는 다른 시리즈도 있는데 2에서는 상태 이상은 최대한 없이 플레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을 일단 높여놓는 게 불량 상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도덕성이 높으면 스트레스가 암만 높아도 불량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높였으면 그 다음에 도덕심을 조금 기본적으로 높여놓는 게 엔딩을 볼 때 유리하다. 네, 그래서 스케줄을 굳이 그리고 교회를 한 이유는 제가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식비를 또 80을 줬죠. 그리고 체력이 얘가 점점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가을에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매님이 나와서 이제 봉사활동 하는데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안 오르죠. 농장일 할 때에 비해서 별로 안 올라. 그러니까 이게 받는 돈이 적고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예요. 저희 직장에서. 그러니까 다 이 현실생활은 똑같아. 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봉사활동은 돈이 되게 적게 주기 때문에 이 도덕심이 올리기 위한 수단이긴 하지만 도덕심 올려주는 수단이 이게 유일합니다. 교육으로도 못 올려. 봉사활동을 해야 도덕심이 높아져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반에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애가 불량 상태에 안 빠진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업보가 떨어지죠. 봉사활동을 하면. 업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나쁜 일을 했을 때 생기는 카르마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거를 교회에서 알바를 하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털어낼 수 있다. 내 인생에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한 털어내서 엔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좀 그런 일반적인 통념들을 잘 반영을 했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얼마야? 스트레스가 27, 3번이나 시켰는데 휴식을 시키지 않아도 애가 아프지 않았어 일단. 그리고 도덕심, 불량 상태에 빠지지 않았어. 네, 이런 것들을 잘 수치를 조절해가지고 그 달이 끝났을 시점에 이 스테이터스가 스트레스 비해서 어떻다. 그러면 상태 이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 일을 하거나 달 중간에 뭔가 스트레스가 막 엄청 높아도 달이 끝났을 딱 그 시점에 그걸 다 없애주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거 라고 생각해서 항상 스케줄을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지금 27이나 되죠. 그래서 요번에는 농장 일을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좀 해주고 자유행동을 보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스케줄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아까 그 교회를 할 때는 30밖에 스트레스가 없었긴 했지만 이 농장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가 많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대충 보면 한 3씩 오르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일을 다 제대로 일했어요. 그러면 50%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00% 성공률을 노리는 게 좋아요. 2에서는 어렵지 않아. 이게 계산 방식이 이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스테이터스 마이너스 스트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웬만큼 그 능력치가 높으면 스트레스가 암만 높다 그래서 실패를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거의 성공했죠. 그리고 용돈을 주지 않으면 50 정도 깎이겠죠. 그러면서 그래도 한 23 정도로 이제 평타 치고 23 상태이기 때문에 도덕심이나 체력보다 스트레스가 높지 않아서 상태 이상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운용 방식은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와 다른 능력치의 조화를 통해서 애가 엔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애가 최소한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해줘야 된다. 그게 육아의 기본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다? 체력, 도덕심.
요거 두 개를 초반에 10살에는 그거를 잘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거 영향을 주는 스테이터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플레이 하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요 1월달이 됐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달이 이벤트가 뭔가 있어요. 뭔가 그 달에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왕궁에 갔을 때 무조건 1월 말일만 가능합니다. 가면 청년무관이라는 사람이 생겨요. 이 사람 원래 아까 없었죠. 1월 아닌 달에 가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뭐 뻔하긴 한데 왕자예요. 그래서 이 청년무관을 매년 만나면 그냥 프린세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뭐 기품, 뭐 어떤 스테이터스 능력치가 있는데 그 능력치를 만족하는 거 이전 전제 조건이 매년 청년무관을 왕궁에서 만나야 한다. 이거를 지켜야 그 능력치가 이제 커튼 거죠.